안녕하세요. 짱이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일요일이에요. 6월 25일 6.25가 터졌던 날이죠. 진짜 우리 세대 아니면 6.25가 뭔지도 모르는 젊은 세대들은 오늘 날짜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 오늘은 6.25가 문제가 아니고요. 일요일 아침인데 어제하고 오늘하고 베란다 다육이들이 판이하게 다른 거 있죠. 어제까지만 해도 좀 싱그러움을 좀 느꼈었는데 바람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습도가 굉장히 하루 동안 낮았던 것 같아요. 키핑장도 그렇고 베란다도 그렇고 습도가 낮고 바람이 좋으니까 다육이들이 물이 고파서 하루 만에 이렇게 말랑말랑 해줬답니다. 자, 프릴 수연도 물이 고파가지고 잠깐 살짝 비 맞춘 거에 물 반응을 하더니 다시 이렇게 잔뜩 오그렸고요. 전반적으로 다육이들이 전부 물이 고파요. 물 주고 싶은 생각이 아주 굴뚝같이 들더라고요. 하엽도 엄청나게 많이 지고 러블리 로즈도 이제 얼굴을 줄여트리고요. 다육이들도 이렇게 얼굴이 이제 물이 고프니까 줄어져요. 크기가 좀 줄어들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엽을 많이 만들죠. 요거는 며칠 동안 실내에 두었더니 얼굴을 또 이렇게 벌리고 있어요. 물이 고픈 상태인데 초록이로 변해가지고 이러고 있고요. 그리고 섭세실리금이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햇빛을 보고서 조금 얼굴을 위 쪽으로 이렇게 입장을 좀 향한 것 같죠. 옆으로 쫙 벌어졌었는데 약간 이렇게 향했지만 이것도 물이 아주 많이 고픕니다. 이런 집시나 연봉 같은 경우는요, 입장이 통통한 아이들은 이렇게 잎이 뭐 마른 하엽도 지기는 하지만 이 얼굴 사이즈를 좀 줄여요. 그리고 이제 입장에 보편적으로 다육이들이 윤기가 없죠. 그리고 요 블루엘프도 다시 솔방울처럼 잔뜩 오그리고 있죠. 오늘 아침에 물을 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수도꼭지를 열었다가 베란다 바닥 청소만 하고 참았습니다. 허벅지를 꼬집면서 참는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전반적으로 다 물이 고파요. 이것도 제가 살짝 물 반응을 보인다고 어저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새 물이 고파서 이러고 있고요. 자, 이것도 보라카이도 물이 고파가지고 이렇게 약간 이제 노란잎 이제 하엽이 지려고 이제 이런 게 생기고요. 로찌도 얼굴을 많이 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보기에는 나빠 보이잖아요. 나빠 보이는데 이게 장마가 오늘 저녁 조금 이른 곳은 오늘 저녁부터 아니면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일거예보상으로는 한 5일 정도 비가 오락가락 계속 있어요. 그러다 보면 비의 양은 둘째 치고 일단은 햇빛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햇빛이 없으면 이런 아이들은 이제 웃자라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물이 차라리 고픈 상태가 나요. 물이 고프면 웃자람의 진행 속도도 훨씬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물이 고파서 심하게 이렇게 불쌍해 보여도 참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베란다 안쪽은 더 심해요. 여기는 그래도 빗물도 안 맞추고 물타임 시간이 좀 지났거든요. 오늘 아침에 나와서 보니까 다육이들이 하엽이 이렇게 구석구석 보면요 엄청나게 많이 지었습니다. 요 스타버스 금도 하엽이 이렇게 많이 지었고 제가 눈에 보이는 대로 조금 손에 닿는 대로 이렇게 하엽을 제거를 하기는 했는데요. 이게 한 손으로는 하엽 제거가 잘 안 돼요. 다육이 얼굴을 붙잡아야 되는데 제 화분은 다 조그매가지고 이 하엽을 떼려면 쑥 뽑혀요. 한 손으로 하다 보면. 자, 이렇게 바싹 말라서 하엽이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물 주고 싶은 생각을 꾹 참고 바닥 청소 베란다에다가 물을 조금 뿌려가지고 좀 시원하게 그렇게만 해줬는데요. 하엽이 엄청나게 많이 졌습니다. 이렇게. 근데 하엽 작업을 한바탕 하고 싶은데요. 지금 일단 볼 일이 있어가지고 나가야 돼서 하엽 작업도 이제 그냥 눈에 보이는 데는만 이렇게 해주고요. 5일 동안 어쨌든 비 소식이 있어가지고 다육이들이 이렇게 마르고 하엽지고 얼굴을 줄여트리고 이런 현상이 생겨도 그래도 참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초록이로 되어 있는 아이들, 햇빛이 부족해서 이렇게 얼굴을 벌리고 있는 아이들, 얼굴을 벌리고 있어도 이게 지금 물이 고파요. 단단하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물이 고파서 있어야 우기 장마철이 이제 이렇게 3, 4일간 계속 이어질 때를 버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관수는 언제 하냐 하면은 비 오는 날의 마지막 날쯤 그때쯤에서 과하지 않게 살짝, 왜냐하면 해가 뜬다고 해도 장마철에는 한 이틀 정도 뜨다가 다시 또 비 소식이 또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날짜를 봐가면서 물의 양을 조절해야 돼요. 빗물을 맞추든 안쪽에 다육이들도 관수를 해도 해가 없는 날을 계산해서 물관수를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다육이가 이렇게 물이 고파가지고 말랑말랑 하잖아요. 근데 이런 아이들한테 물관수를 하면 일단은 자기 얼굴에 물을 저장 정도를 해요. 그렇게 해서 또 다시 해가 없으면 그 저장한 물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자기 얼굴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물이 너무 과하잖아요. 과한 상태에서 우기철로 접어들어서 햇빛이 한 3, 4일간 없다 하면 이 아이들이 수분에 있는 저장한 걸로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불쌍해 보여도 조금 참아야 한답니다. 저 안쪽에 이런 코너들, 립토스들도 얼굴 사이즈를 전부 줄였어요. 엊그저께만 해도 통통하니 이 탈피를 하느라고 물을 땡땡하게 먹은 모습이었는데 한 2, 3일 만에 이렇게 얼굴을 줄여트린답니다. 그리고 하엽도 이렇게 많이 만들죠. 윤기도 하나도 없고 진짜 최대한 불쌍한 모습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 지역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비 오는 날짜를 계산해서 중간에 물관수를 하시든 마지막 날에 물관수를 하시든 수분 공급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공중에 떠다니는 습도를 어느 정도 먹는지 관찰을 한 다음에 물관수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 이 아이들이 로제트를 이게 얼굴 모양, 꽃 모양을 유지하게 만드는 정도로 이 물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미리 일찍 물관수를 해버리면은요, 다육이들이 햇빛이 모자란 날이 한 며칠간 이어지는 사이에 웃자라고 얼굴 입장이 퍼지고 이런 현상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렇게 장마철에 접어들어서 햇빛이 많이 부족한 날짜가 계속 이어지는 기간 동안은 불쌍해도 조금 마른 듯하게 관리를 해야 다육이가 버텨낼 수가 있고요. 이 꽃 모양이 망가지지 않고 예쁜 모습을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요 제이드 스타도 벌써 요 안쪽까지 지금 물이 고파요. 요렇게 엊그저께 보여드릴 때만 해도 여기는 괜찮았는데 야 이렇게 물이 고픕니다. 이거 보세요. 홍포드가 물이 고파가지고 이렇게 로제트하고 로제트 사이에 공간이 없었거든요. 통통해서. 근데 이렇게 이제 틈새가 벌어질 정도로 이 물이 고픕니다. 자칫 잘못하면 물을 너무 많이 구기면 또 깍지가 공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물 조절을 적당히 하는 거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라트려 가지고 단단한 애들도 어저께 부분관수, 물관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것도 물을 살짝 주기는 했는데 충분치가 않아요. 뒤에 거 솔로몬은 조금 물 반응을 한 것 같은데 이 아이는 어림도 없네요. 그래도 많이 고프고 요게 이제 단단하다고 했는데 요것도 이제 밑입장, 요 중간 입장까지 물마름이 이제 살짝 왔어요. 요렇게 된 상태로 이제 비 오는 날 햇빛이 없는 날짜를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물 고픈 상태로 보내는 게 물을 잔뜩 먹은 상태로 보내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보세요. 아기별이 예쁘다고 제가 자주 안 보여드려가지고. 근데 아기별도 지금 밑에 하엽이 이렇게 많이 졌죠. 제가 창은 하엽 정리를 이렇게 뭐 하나 두 개 생기면 정리를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 진 거 금방 하엽 제거를 해버리면 엉덩이가 삐뚤어진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보이는 것만 지금, 그런데 저쪽까지 하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거를 한꺼번에 싹 제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아이가 항상 제일 단단하게 있는 그런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살짝 물이 고파요. 이렇게 만져도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우기철이 5일 동안 예보가 되어 있어요. 5일 동안. 근데 이렇게 얼굴이 퍼진 아이들이 문제죠. 이렇게 퍼진 아이들이 요거는 좀 물도 안 고프고 야 날파리들이 사이사이 끼어 있습니다. 얼굴을 쫙 벌리고 있죠. 이 상태로 여기다가 물관수를 하면 이 아이 얼굴은 망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물관수 할 때도 이런 아이들은 빼놓고 아예 완전히 햇빛이 없을 때는 말려틀어서 말랑말랑하게 한 다음에 이런 아이들은 햇빛이 잠깐 장마철에도 하루 이틀 중간중간 한 번씩 뜨잖아요. 그렇게 뜰 때 햇빛을 보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며칠 동안 햇빛을 못 봤다가 햇빛을 보면 장마 비가 그치고 난 다음 날에 햇빛이 더 강렬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또 화상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햇빛이 잠깐 뜰 때는 살짝 차광을 해가지고 햇빛을 보게끔
어렵지, 어려워요. 야, 장마철을 또 보낼 거 생각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데, 뭐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매일 돌봐서 할 수만 있으면 뭐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뭐 노동 아닌 수고 이런 거를 조금 해서 관리를 하면 되겠지만, 저같이 직장에 출근을 하는 사람은 그게 요의치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이 덮개를 덮어놓고 뭐 그렇게 출근을 한다고 하면 다육이는 우쭐할 것이고, 또 덮개를 또 열어놓자니 도둑비를 맞을 것이고, 이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비의 양을 가늠해서 지역만의 편차가 있으니까 이 물 조절을, 햇빛 조절, 요거 두 가지를 아주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 써서 해야 되는 장마철이죠. 장마철 다육관리.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TP가 단단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직도 지금도 단단하긴 한데요. 로제트 얼굴이 줄어들었어요. 이건 이제 저만 느끼는 거지만, 이런 아이들은 물이 고프면 얼굴 사이즈를 조금 줄이고, 물을 먹으면 좀 얼굴 사이즈를 키우고, 이제 이런 변화를 갖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얘처럼 말랑말랑 어저께 물 챙겨줬다고 이 아이는 그래도 조금 덜하네요. 이 밑에 입장이 옛날 구엽 넓은 입장이 이제 하엽이 져서 이게 완전히 떨어져 나가면 이렇게 꽃 모양이 줄여트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오랜 시간을 들여서 꽃 모양을 만들었는데, 또 장마철에 햇빛을 못 보고 물이 너무 과해서 얼굴을 확 펴서 망가뜨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꽃 모양을 유지시키는 걸로 물과 햇빛과 이런 걸 조절을 해야 돼요. 장마 기간 동안에 물이 고파도 조금씩 참고 약간 이렇게 바른 상태로 모르거든요. 이 아이도 지금 물이 고프죠. 이렇게 하나는 물이 땡땡한데 하나는 물이 고파갖고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저녁부터 5일 동안 비 소식이 있어가지고 저도 조금 물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이거 보세요. 아주 예쁘다고 한 리얼레드도 물이 고파가지고 말랑말랑합니다. 근데 물이 과하면 이렇게 햇빛이, 오늘 아침에도 햇빛이 없어요. 이렇게 흐린 날이죠. 햇빛이 없는 상태에서 물이 과하면 우쭐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게 제일 관전 포인트로 두고 다육이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초록이어도요, 이 초록이어도 이렇게 빛깔은 상관없고 얼굴 사이즈를 지금 줄여드리고 물이 고픈 상태예요. 며칠 전에 땡딴하다 하고 보여드렸는데, 그래도 요게 지금 가장 좋은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엽이 지고 얼굴 로제트가 말랑거리면서 약간 얼굴 사이즈를 줄여드리는 그 모양으로 장마철을 보내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물 반응하면서 이렇게 건강을 회복해가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 아주 이뻐요. 전체적으로 그렇고, 지금 거리대 아이들은 비 관수를 살짝 지나가는 데로 이렇게 한번 맞췄잖아요. 안쪽의 아이들은 물가스 타임이 지나서 지금 물고픈 상태를 유지를 하고요. 제가 에어컨 실외기 위에 있는 쪽의 아이들이 지난번에 덮개를 덮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쪽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에어컨 실외기 쪽으로 왔어요. 여기도 지난번에 물이 좀 과한 것 같아가지고 비 올 때 여기는 덮개를 덮어서 비를 한 방울도 안 맞췄어요. 완전히 카바를 했거든, 비가리막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물이 상당히 다 고픈 상태고, 아이고 요 바닐라비스는 화상도 입은 데다가 로제트 얼굴을 잔뜩 이렇게 벌리고 있죠. 이거 보세요. 수영 교정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기철이고 장마철이니까 이제 잠깐 멈췄다가 나중에 햇빛 좋아질 때 그때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여기도 다 물이 고파요. 이렇게 막 만져도 하나도 입장이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이런 까망둥이 아이들도 수분을 많이 저장하고 있던 아이들도 이렇게 물이 고파가지고 그렇고요. 많이 말랐어요. 많이 말라서 심하게 이러고 있지만, 어쨌든 5일 동안 빗물을 중간쯤에 맞추든지 마지막 날에 맞추든지 그렇게 물 조절을 하려면 지금 오늘 첫날 물을 주고 싶은 생각이 아주 굴뚝 같은데요. 조금 참아보려고요. 습도도 높고 비의 양에 따라서 이 다육이 물관수를 하려면 조금 오늘은 지켜봤다가, 파랑새도 지금 말라가지고 말랑말랑하고요. 이 스타버스트가 이 하엽이 잘 안 만드는 아이거든요. 아침에 한 2-3장 떼어줬어요. 이렇게 하엽을 잘 안 만드는 아이가 하엽을 만들 정도면 상당히 지금 물이 고픈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장마철 우기철에는 이렇게 살짝 물이 고픈 상태로 유지를 하는 게, 이 장마 예보가 어쨌든 짧아지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길어진다고 하면 이 물이 수분이 과한 상태로 다육이를 유지를 시키면 좀 위험한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물이 고픈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장맛비도 한 번씩 심하게 이렇게 물이 고프고 공중에 떠다니는 습도를 먹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은 개별 관수를 조금 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이제 전체 관수를 만약에 하려고 한다면 날짜 선택을 잘해야 한다는 거, 어느 정도 또 어떤 타임에 비 관수를 살짝 맞춰야 될지, 뭐 하루 정도 맞춰야 될지 요 판단을 하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메이징 그레이스고요. 요게 연지곤지예요. 아이고 초록초록하지만 이 아이는 아가를 지금 품고 있거든요. 요거는 아메치스인데요. 여기서 새 입장 자구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물이 고프니까 이렇게 소멸되고 생장점도 하나 소멸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까망둥이는 물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지저분하지만 물이 상당히 고픕니다. 요것도 굉장히 땡땡했었는데 요것도 물이 고파가지고 요 아이는 이 명찰을 볼 수가 없어요. 화분에 얼굴이 깍쳐가지고 뭔지 모르겠습니다. 요게 이제 벤바디스거든요. 벤바디스도 물이 고파가지고 이렇게 하엽을 이렇게 만들고 바짝 말리고 있죠. 근데 요게 불쌍해 보여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차라리 장마철에는 이 상태가 괜찮은 거예요. 하엽 정리 조금 해주시고 이제 물 관수를 장마 끝나는 날짜, 이제 일주일에 이제 비가 3일이고 비가 없는 날이 3일이고 이렇다고 한다면 비 오는 날 마지막 날 물관수를 살짝 맞추는 그렇게 해서 물 조절을 해서 이 아이들이 이제 물을 저장을 하는데 너무 과하게 저장하지 않게. 말이 어렵죠. 저도 설명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어쨌든 과하지 않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물 고픈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고 물이 너무 과하지 않은 상태로 장마 기간을 보내야 한다는 거. 그래야 요 꽃 모양을 망가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린답니다. 일일이 다육이 이름을 말씀을 못 드리네요. 이렇게 요거는 엔젤 스핑거고요. 요거는 간주랍니다. 파랑새가 이렇게 있고요. 요게 콜로라타예요. 콜로라타는 진짜 이쁩니다. 그리고 요거 오팔리나가 아주 좀 못 났었는데요. 제가 분갈이 해가지고 지금 많이 이뻐진 상태예요. 근데 또 이렇게 물이 고프니까 다육이 얼굴들이 못생겨지고 있죠. 그래 못생겨지고 있어도 조금 참아야 한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아주 시원찮고 깨질깨질한 모습, 이런 모습만 보다가 아침에 아주 그냥 참느라고 힘들었는데요. 조금 이쁜 모습이 하나 있어요. 제가 짝꿍이 키우는 관엽식물들 중에서 이쁜 짓은 아이가 하나 있어가지고 마지막으로 그 영상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오늘 제 다육이를 보고 힐링을 하는 시간이 못 될 것 같아요. 바싹 말라 있어가지고. 근데 요 상태를 유지해야 장마철을 보내기가 훨씬 좋다라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린답니다. 제가 그 반가운 소식 한번 영상에 담아 볼게요. 자, 여기가 제 짝꿍이 키우는 관엽식물들이죠. 이렇게 햇빛도 없는 거실 안에서 식물용 LED 등 하나, 스탠드형이에요. 요거 하나 의지해서 하고, 물론 이제 창턱에 아침마다 교대로 돌아가면서 바람도 쐬어주고 온갖 정성을 다 한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자리움이 이렇게 색깔이 안 빠지고 이렇게 유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요 무늬목, 이게 싱고리움이에요. 싱고리움 무늬목도 이렇게 잘 키웁니다. 하나 입장이 생기면 이렇게 하나씩 입장이 계속 생기고 하나는 하엽이 지고 이러고 있는데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밑에서 아가 새싹이 이렇게 나옵니다. 밑에서 저희 집에 와서 만든 거예요. 짝꿍이. 그런데 이 아가를 보호하겠다고 꼬지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한답니다. 우리 아저씨도요. 이렇게 한번 저녁에 지나갈 때마다 발로 한번 툭 차서 화분을 엎어먹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요게 반가운 소식이 아니고요. 자, 요겁니다. 이거 보세요. 세상에. 이게 지금 석화인가요? 이게 코데스 식물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무뿌리처럼 생긴 요거를 저희 집에 온 지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걸 키우다가 진짜 못 키워가지고 입장이 한 개도 안 남고 다 떨구는 작업을 우리 짝꿍이 키우면서도 어려워서 한 두세 번 그렇게 반복을 했는데 요즘 이렇게 입장을 싹 채워가더라고요. 요것도 신기하다 해서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이거 보세요. 세상에 저희 집에서 석화꽃이 이렇게 하나 꽃봉오리가 맺혔고 이거 너무 이쁘죠. 이렇게 초점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이게 한 3년 4년 만에 우리 집에서 석화꽃을 피운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이걸 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짝꿍이 온갖 정성을, 이게 입장이 한 개도 안 남게
땅 떨어뜨리는 거를 한 두세 번 반복했어요. 우리 짝꿍도. 그런데 이렇게 요즘 입장을 채워가더니 저 주방 창턱에 계속 내놓고 관리를 하더니 꽃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이 석가꽃이 피운 게 저희 집에서 처음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흔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저희 집에서는 정말 몇 년 만에 처음 맞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라는 거.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다 피면 보여드릴까 했는데요. 못 참겠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아주 바짝 말른 다육이들을 쳐다보고 힐링할 일이 없었는데 이 아이를 보고 오늘 아주 마음껏 힐링을 한답니다. 또 있어요. 여기에서도 교대로 꽃을 계속 이렇게 피우고 있는데요. 자, 이 호야도 지금 저희 집에서 한 5년 동안 하트 호야도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약간 마른 듯이 키워가지고요. 제가 한마디씩 하거든요. 너무 마른 거 아니야? 하고 이야기를 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새 입장을 하나씩 이렇게 만들면서 하트 호야도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한 4년 됐나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이것도 아주 싱그럽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또 지금 꽃을 피고 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꽃이 2개나 피었는데요. 요거는 초록잎장으로 이렇게 이제 지금 지는 상태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요거는 이제 다시 핀 거예요. 요거는. 근데 이거를 저는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제가 키울 때는. 근데 짝꿍이 키우니까 요 아이들이 교대로 하나씩 계속 피고 지고 이걸 한답니다. 이 초록으로 거실에서 이렇게 초록으로 사는 것도 아주 힐링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예쁜 짓을 하고 또 온갖 정성을 들여서 기다려주니까 이렇게 다육이 꽃 관엽이죠. 꽃 관엽 식물도 보답을 한다는 거. 이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육이 키우면서 스트레스 받으시고 기다리기 너무 지루하고 힘들어 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여름을 지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온갖 정성을 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거, 우리 짝꿍이 하는 건 그건 것 같아요. 여기 앉아서 하염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기다려주는 거를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물을 보게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린답니다. 너무 오늘 아침에 아주 이 아이들이 바람이 이렇게 산들산들 창문을 열어놓으면 여기까지 바람이 와요. 햇빛은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바람 맞으면서 거실 안에서도 이렇게 예쁘게 키우는 모습을 한번 꼭 보여드리고 싶었답니다. 자, 짱이만 오늘 다육이 소식과 짝꿍이 키우는 관엽이 소식까지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